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청년들이 지난 몇 주 동안에 많이 왔었는데, 오늘도 왔으면 했는데, 디디님이랑 종근님이 그들을 다 대표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펩시 학생들. 사정님이 왔네. 우리가 이번 오는 화요일에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적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이 선거는 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그리고 더 공정한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게는 역사적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는 어찌 보면 민주화 운동의 오랜 역사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고,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제 두고 봐야 되지만 100년 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0년 만의 기회라면 3.1 운동의 외침, 그리고 3.1 운동의 외침과 그 갈망을 이어가는 승리의 또 한 단계로 진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두고 봐야 하지만 사실은 일제시대부터 소수의 세력이 한국을 큰 부분 지배해 왔어요. 그 소수 세력의 지배가 이제 더 깊이 완화되고 더 공정성 있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에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 의견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종종 사회 정치에 대해서 나나 재영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진리와 정치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거는 간단하게 성숙한 정치는 진리를 바탕한다 예요. 성숙한 정치는 진리를 바탕한다. 물론 진리만은 아니에요. 성숙한 정치는 자비, 사랑을 바탕한다. 그죠? 근데 성숙한 진리는 또한 진리를 바탕하고, 제일 보편적 진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공정성이에요. 공정하지 않을 때 상황이나 관계나 사회나 공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공정성이 심하게 없는 만큼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지금 세계적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 상황도 똑같이 그렇고. 그리고 3.1 운동도 그 공정성을 위한 운동이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보편적 진리는 모두의 번성을 지향하고, 그리고 모두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지향해요. 그게 진리의 성격이에요.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하메드도 어느 진리도 인간 인류의 두려움에서의 해방을 지향하고 그를 이끌어 왔죠. 그래서 진리와 정치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영성적 진리를 추구한다고 해서 정치에 대한 의견이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간단하게는 어떤 정치, 어떤 정책이 다수를, 모두를 보편적인 이로움을 위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소수만의 이득을 위하는가를 보면 거기에서 가야 하는 방향을 우리가 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정치는 진리를 바탕하다 한다. 그 제일 중심의 보편적 중심에는 공정성이 을 지향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의 이 계명,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 안에는 그 공정성 너머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흐름이 이 진리를 바탕한 공정성, 그리고 모두를 위한, 모두의 번성과 해방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잘 살펴서 이번 투표 꼭 하십시오. 중요한 기회가 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 기회의 사용률, 만약에 이 기회가 제대로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 기회의 사용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기회가 최대 사용될 수 있는 거와 대충 사용될 수 있는 거와 최저 사용될 수 있는 거, 이 다가 지금 가능해요. 최저 사용된다면 뭐 또라이 정치가 될 수 있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보통 어느 정도 뭐 더 좋아지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우리의 관심은 아마도 어느 상황이든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상황에 대한 최대의 창조적 사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최대의 사용을 위해서는 성숙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어떻게 봐서는 이건 당연한 거죠. 성숙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거는 정치 차원에서의 성숙한 리더십, 시민 차원에서의 성숙한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고 인류 전체 안에서 제일 끼어있는 이들, 그들의 성숙한 리더십,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점차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이 흐름의 최대 사용에서는 제일 깨어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거는 정치에 나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투표는 하되 정치에 나서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진동적으로 해야 할 그 무엇들이 있어요. 중요한 무엇들이. 그래서 그거는 점차 들어가기로 하고. 뭐 이렇게는 좀 먼저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제일 깨어있는 이들의 중요한 진동적 리더십 역할이 있다. 중요한 진동적 리더십 역할이 있다. 이거를 제대로 함으로써 진동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거를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난 거고, 모두의 성숙을 이끄는 진동적 리더십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정치 리더십, 성숙한 시민 리더십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깨어있는 깨어난 이들로서 더 성숙한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 더 성숙한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성숙한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 존재적 어른됨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른됨, 어른으로서의 리더십. 어른이라는 키워드가 요새 최근에 좀 올라와 있어요. 한국 사회 안에서.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죠. 그래서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어른이 있구나.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자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안에서 어른이면 주로 뭐예요? 꼰대 어른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어른 김장하 인격 실제 삶의 어른으로서의 행보를 통해서 어른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지금 확장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회예요. 디디님이 얼마 전에 제 형님을 만나고서 드문 어른을 만났구나 하는 인식과 기쁨을 갖게 되면서 친구 청년들을 많이 초대를 하셨어요. 제 형님도 좋았겠지만 나도 많이 좋았습니다. 드문 어른. 안타깝게도 참 어른을 만나게 되었다. 이게 안타깝게도 주로 드문 기회예요. 그래서 어른에 대한 이해를 좀 우선 넓히고자 해요. 우리가 어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주로 제일 보편적으로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외적 어른인 거지. 그런데 그 외적 어른 넘어서 조금 더 좀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어른이라고 하는 인식도 있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조금씩 다 해봤고, 거기에는 동네 어른은 때로는 꼰대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동네 어른 중에서도 꼰대 넘어서 너그럽고 공감을, 경청을 할 줄 아는 그런 어른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어른. 근데 이것이 동네에서의 자비로운, 좀 어른스러운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 우리가 다 조금씩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혹시 아닌가? 조금씩은. 그리고 또한 조직에서 공정한 상사, 그리고 배려 있는 상사,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만났죠. 어른의 성품을 가진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사회의 큰 범위에서 주로 참으로 어른이다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주는 이제 종교적 어른,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샘플로 드러나죠. 뭐 법륜 스님이든지, 그 전에 뭐 성철 스님, 그리고 천주교의 그분 이름이 뭐더라? 응? 김수환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현재는 리오 교황에 대한 그런 기대가 지금 있어요. 아직은 다 드러났지 않지만 그분의 경로를 보면 그런 성숙한 어른, 존재적 어른으로 드러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죠. 잠깐 제 경험에 어른을 만나다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한테는 어린 시절에 저의 어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에 대한 스토리, 이종만 선생님에 대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른을 만났어요. 그리고 존경했고 오랫동안 품었고, 나중에는 그것이 나의 스승이었던 마틴으로 이어졌어요. 이종만님의 성숙한 어른의 성품이 마틴을 통해서 더 확대되면서 참 어른을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그거는 제 인생에서 제일 큰 두 사례예요. 그러나 또한 더 작은 범위 안에서의 영적 어른들을 만나고서 한동안 나의 스승 멘토가 된 분들도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서 주로는 이제 MS리 단체 안에서였는데, 그레이스 반 두전, 여자로서 그레이스 반 두전이 있었고, 앨런 해먼드라는 분이 있었고, 로저 트윈턴이라는 분이 있었고, 이 세 분 다 참으로 어른, 영적 어른들이었고 원로들이었고 제가 매우 존경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행운했어요. 그런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더 내려가서는 내가 대학 시절에 그런 교수가 있었어요. 철학과 교수였는데 4년 동안 나의 멘토였고,
도널드 에반스라는 교수였는데 그분도 매우 성숙한 분이었고 나에게 중요한 방향과 통찰을 주었고 안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적 치유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분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깊은 치유 과정 상담을 거쳤고 그분이 안내한 사람과 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그렇고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교육 조직에서 그런 성숙한 어른 리더를 만났어요. 그 조직의 대표였는데 훌륭한 분이었고 그분의 딸을 내가 좋아하게 됐죠. 그거는 별도의 사이드 스토리고 내가 10대 때 또 탁구 선수가 되면서 아주 작은 클럽에서 연습을 하면서 거기에서의 어른 같은 사람이 나를 코칭, 멘토링을 해주었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더 빠르게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을 만나다에는 여러 종류와 차원의 경험들이 있어요. 동네 차원에서부터 제일 궁극적 차원까지 우리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른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요새 자주 하듯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어른을 5층으로 나누어서 그거를 섬세하게 정리를 해줘. 그리고 그 다음에 Perplexity에게도 똑같은 거 요구하고 제미나에게도 요구하고 여러 곳에서 이제 다 요구를 했어요. 그 중에서 그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른에 대한 정리가 대충 이렇게 나와요. 우선 외적 어른, 그거는 신체적 어른이면서 플러스 신체적 플러스 법적 어른, 그리고 거기에서의 한 특징은 경제적 책임감, 독립. 이게 이제 아주 바탕에 있는 어른의 특징이라고 하고, 그 다음 2단계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심리적 어른, 사회적 어른 이렇게 구분하는데, 나는 이거를 그냥 붙여서 하나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외적 어른, 근데 둘째는 정신적 어른이라고 표현하려고 해요. 정신적 어른 안에는 심리적 어른 또한 사회적 어른 이 둘 다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정신적 어른이라는 정의 안에서는 그 중에 하나는 감정 조절,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 자기 책임이 있다. 그리고 공감, 배려를 할 줄 안다. 역할 수행을 잘 한다. 이게 뭐 사회적, 정신적 어른,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성숙하다, 감정하다고, 성숙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숙하다라는 거 안에는 감정 조절이 있고, 자기 책임이 있고, 공감 배려가 있고, 역할 수행이 있고. 사미예술학교에서 우리가 좀 보편적인 차원에서 지향하는 거는 이런 차원의 성숙을 지향해요.
감정 조절, 자기 책임, 공감, 배려, 역할 수행. 스태프들에게는 물론.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 존재적 어른을 이게 챗 GPT에서 나왔던가 어느 AI에서 나왔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개를 해서 존재적 어른이라는 정의 다음 단계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냥 사회적 심리적 어른 넘어서 존재적 어른은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어른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요 특징으로서 표현되는 것은 자기 초월, 초월이에요. 자기의 한계, 특성, 자기의 바운더리,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이익 등을 초월한다. 그래서 자기 초월이라는 것은 자기를 넘어서 전체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를 포함한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 초월이 존재적 어른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기 중심성을 초월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많이 다루어왔죠. 자기 중심성을 초월한 사람이 존재적 어른이다. 그리고 통합적 시야를 갖고 있다. 통합적 시야라는 것은 전체를 어루러라 그러나? 아울러 본다. 편파적, 파편적 시야가 아니라 통합적 시야를 갖고 있다. 전체를 아울러 본다. 근데 여기 안에는 포용이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AI 중 하나가 포용을 얘기했는데 너 누구였지? 그 포용 안에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까지도 포용할 줄 안다. 이제 한 차원 그거 밑에는 이해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다른 사람의 상처,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이해한다. 그러나 싫어. 이해를 하지만 싫어. 그리고 좀 멀리하고 경계하고 이런 거가 그냥 일반적인 성숙에는 이해까지는 가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포용까지 가는 거는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그건 존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 사람의 그림자를 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다. 그래서 초월, 포용, 초월, 통합적 시야. 근데 통합적 시야에는 이제 포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책임. 사회적 어른도 그렇고, 존재적 어른도 그렇고, 책임짐이 핵심에 있다. 존재적 어른의 차원에서는 그 책임이 조직, 주변 사람들, 가족에 대한 책임 넘어서 더 큰 차원에서 책임을 진다. 이 더 큰 차원에서 책임을 진다 안에서는
내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20대에도 그 자리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0대들, 10대들이, 벽시학생들은 10대들인데 10대들에게도 내가 아직 이 사회적, 인류적 책임을 다 지는 것은 나에게 아직은 다 능력이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차차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간다. 그래서 존재적 어른 차원에서는 자기 처월, 통합적 시야, 포용, 책임 이런 것이 핵심 특징이다. 여기에서 AI 두 군데서 죽음에 대한 게 나와요. 존재적 어른의 차원에서는 한 군데는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마음에 별로 안 들더구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 그 말은 그 너머의 존재성, 영원함에 대한 어느 정도 자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두려움이 주는 영향을 넘어서 기능을 한다. 그런 것이 있죠. 사회적 어른에 대해서는 사미예술학교를 거쳐간 사람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사회적 어른, 정신적 어른에 대해서 지향성이 쭉 있었고 그거 안으로 차차 더 진입하고 그거를 배워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좀 더 제시를 하고 싶은 거는 사회적, 정신적 어른 넘어서 존재적 어른의 중심으로 차차 들어가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인류 안에서 깨어있는 소수가 존재적 어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의 중요성,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정신적 어른,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감정 조절, 공감, 배려, 자기 책임 이런 거는 당연히 배워가면서,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 더 깊은 어른의 통합적 시야, 자기 초월 안으로 소수가 들어가야만 정치적, 시민적 성숙을 이끌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참된 참어른, 끝내는 참어른이라면 거기 참어른이라 그럴 때는 이제 사회적 어른도 포함되고 존재적 어른 둘 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참어른은 끝내 진리의 대표예요. 신의 대표이고 하늘의 대표이고, 사실 조선시대 때 그렇게도 열심히 공자, 맹자 등을 공부한 것도 그거를 알기 때문이었어요. 참 어른에 대한 가치관이 있었고 하늘을 대표한다는 것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참 어른은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인격화예요. 육화예요. 사랑, 진리, 생명이 막연하게 하늘에 둥 떠 있어서가 아니라 신이 하늘에 둥 떠 있어서가 아니라 신이 사랑, 진리, 생명이 육화하고 인격화된 것이 참 어른이에요. 그리고 그게 존재적 어른, 궁극의 어른으로서 드러나는 거고, 어른에 대한 인식, 참 어른에 대한 인식, 참 성숙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사회 안에서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는 일부는 의도성도 들어있어요. 그 의도성이라면 뭐냐 하면은 진정한 어른됨, 성숙이 명료하게 사회의식 안에서 드러날 때는 그 표준이 지금 욕심으로서 쟁취하려는 그런 힘들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비교가 안 보이게끔 의도적으로 성숙 어른에 대한 이해를 훼손시키는 거죠. 우리 다 이렇게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경쟁해서 짓밟고 위로 올라타서 잘 살면 잘 되는 거지. 이거 안에는 탐욕을 합리화시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다. 그건 간단하게는 도둑 기운이에요. 도둑은 성숙이 사회의식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자기가 거울로 비추어지니까. 그래서 언론 장악에도 안에도 이런 의도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뉴스 생산에도 이런 것이 들어있고. 이런 이야기를, 여기까지는 이제 이 이해, 어른에 대한 더 확장된 이해. 그래서 이 층별에 대한,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한 좀 더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다음은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좀 아주 간단하게 행동 지침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 문장으로 표현돼요. 참 어른을 만나면 놓지 말아라. 참 어른을 만나면 놓지 말아라. 너무나 드문 귀중한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 놓지 말아라. 붙잡아라. 하도 붙잡아서 어른들이 진짜 귀찮게 만들어라. 참 어른을 만나면 절대 놓지 말아라. 붙잡아라. 붙잡고 품어라. 내 가슴 안에 품어라. 내가 어린 시절에 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붙잡았고, 그 이야기를 들어 붙잡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뭐, 저 꼰대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붙잡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붙잡았고, 참된 것이구나라는 알아차림이 있었기 때문에 붙잡았고 품었어요. 오래 품었어요. 평생 품었어요. 놓지 않고 붙잡고 품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오래 품으면 닮아가요. 오래 품으면 닮아가요. 그래서 놓지 말라, 붙잡아라, 품어라, 닮아라. 근데 닮지만 말고 되어라. 참 어른 붙잡고 품고 닮고 되어라. 이것에 관련돼서 삶의예술 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종종 사람들은 삶의예술 학교의 세미나랑 사람들 만나면서 너무 좋아 하는데, 삶의예술 학교의 진정한 가치의 깊이는 모르고 많이들 지나가기도 해요. 아, 너무 아름답다, 참되다, 진실하다. 그런데 그 참됨, 아름다움, 진실의 가치와 그 가치의 정도가 어떤지는 마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좀 붙잡았다가 놓고 좀 품었다가 놓고 좀 닮아가기 시작은 했는데 놓고 이런 것이 일어나죠. 근데 그 이유 중에는 이 삶의예술 학교의 드러남 이런 것이 작기 때문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다른 사람들을 살펴봐요. 눈치를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대단한 거다 하면 그렇지 하는데, 마냥 자신은 이게 뭐 대단한 것 같기는 한데 두리번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제 의문도 생기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호응 없이도 진정한 가치, 이게 너무나 드문 거다라는 가치, 얼마나 중요한 거다라는 가치를 볼 줄 아는 거는, 그거는 자신의 더 깊은 진실성과 자신의 성숙이 요한 거예요. 부처 시기에 그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예수 시기에 그 제자가 몇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놓여 있을 때는 대부분 다 도망쳤어요. 제자들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으로 어떠냐. 진정으로 얼마나 드문 것이 드러나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한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 한마디도 하고 싶어요. 어른 중 어른. 성숙한 어른, 참된 어른, 또한 존재적 어른들 중 더 궁극적 어른이 종종 있다는 거. 나에게는 요란다가 마틴이 그랬어요.
그런 어른 중 어른이었고, 그러나 나에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본 적 없는 성숙도, 존재적 어른인 마틴이 그가 사랑하는 더 궁극적 어른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봤을 때, 그게 우선 마틴의 위대함을 나한테 보여줬어요. 그만큼 큰 존재적 어른인데 그런 깊이의 겸손과 섬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어른의 층이 더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궁극의 어른, 궁극의 초점, 궁극의 최고의 진리와 사랑, 빛의 진동에 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구체적 적용에 좀 들어가고 싶어요. 구체적 어른 전에 약간 구체적 적용에 조금 들어가는데, 이제 이 한마디를 하고 마지막으로 들어갈게요. 그것은 집단 어른의 몸체를 말하고 싶어요. 한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사회적, 정신적 어른이 되어가면서 차차 존재적 어른의 자리로 진입하는 거 넘어서 집단적 어른, 우선 집단으로서의 어른됨을 말하는 거고, 집단적 어른이라면 우선 여러 어른들이 서야 하겠죠. 집단이 있으려면 우선 둘이 필요하죠. 나랑 재영님이랑 마샤, 이 셋이 그 집단 어른을 대표해 왔어요. 그래서 그 집단 어른의 몸체에 작은 표본이 있었던 게 사람들에게 매우 도움이 됐던 거죠. 그러므로서 한 어른이 목적이 아니다. 집단적 어른의 드러남, 몸체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고, 집단 어른의 몸체의 작은 드러남은 인류 몸체 안에서의 집단 어른의 드러남으로 가는 길인 것이다. 필수적인 길이다. 인류 집단이 어떻게 딱 어른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집단 어른의 실체가 여기저기서 드러나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단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 중에서 우리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집단 어른 성숙을 함께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도반들, 궁극적, 존재적 어른이 되려고 지향하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을 함께하는 도반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의 의미와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매우 드물어요. 어떤 한 리더를 중심으로 하고서 어느 정도 성장하지만 그렇게 크게 성장 못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이 상황에서는 한국 내에서는 나랑 재영이랑 마샤 이 셋이서 우선 이 단체에서는 그걸 대표해 주었고, 그럼으로써 그거를 안내해 온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왔으니까 좀 더 빨리 가면 어떨까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이 집단, 이 단체예요. 중요한 시기에. 그거는 나랑 마샤랑 재영님의 나이가 조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지했던 그 자리, 존재적 어른의 자리 안으로 함께했던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 중심에 서는 거, 이 시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태프들에게는 이런 말 최근에 한 적 있죠. 나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더 하얗게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등.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딛고 어른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들어오는 거. 자기 초월, 포용, 책임, 헌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서 아주 매일 구체적인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1단계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단계 세미나부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철저히 하느냐 아니냐에 어른이 되느냐 아니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괴로운 상황,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내가 맞이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기에서 아직 소년인지 아니면 어른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괴로운 상황, 억울한 상황. 괴로운 상황, 억울한 상황이 우리한테 왔을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올라올 수 있죠. 하필이면 왜 이렇게 나는. 그런데 어른은 피하지 않는다. 저항하지 않는다. 왜 왔는가 같은 바보 같은 질문 안 한다. 왔다.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1단계 세미나에서 우리가 창조자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든 문제를 기회로 본다 얘기를 했었죠. 이거와 연관된 건데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은. 예수의
중요한 한마디를 인용해서 내가 이거를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예수가 다가오고 있는 처형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괴로운 상황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요 라고 한 적 좀 있습니까? 딱 그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 라고 말을 할 건가?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할 건가? 근데 다음 문장이 이제 이 질문을 표현할까? 이게 선택이었어요. 이건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까? 근데 그 다음 문장 뭐냐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시간에 왔나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시간에 왔나이다. 그 말은 이 괴로운 상황, 힘든 상황, 억울한 상황, 바로 이것을 다루기 위하여 이 시간에 왔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피하지 않고 면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고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 왔다. 라는 완전한 주인의 태도, 창조자의 태도에 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힘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안에서 나는 이것을 다루기 위해 이 시간에 왔나이다. 이 자세를 취했을 때, 그러면 이 상황을 어른으로서 다루게 되는 거죠.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피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나이다. 존재적 어른. 어떤 상황도 피하지 않는다. 그대로 인식하고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사용할까? 이것만 본다. 그러면서 자기 초월, 포용, 책임 안으로 들어간다. 사회적, 존재적 어른의 개인 차원의 등장, 집단 차원의 등장. 이것이 사회 안에서, 인류 안에서 제일 깨어있는 이들이 이 진입을 제일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이 정치를 잘하기를 바라면, 성숙한 정치를 잘하기를 바라면 우리가 자기 초월, 포용, 책임 안으로 들어가자. 더 깊이. 그게 영향을 주고 이재명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당에게도 주고 다른 당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시민 전체 사회에게도 자기 초월을 하고 포용을 하고 책임을 지고 헌신을 하는 그런 시민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힘이 된다.
참 어른을 만나면 놓지 말아라. 붙잡아라. 품어라. 닮아라. 되어라. 그리고 되면서 전체를 이끄는데 도운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응답 고마워요. 아까 현재님이 득도를 해야 책임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 그거 이어서 현재님의 깨달음, 그리고 정근님, 건희님 말씀하신 거, 사실 이미 존재적 어른이 된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다른 위치, 다른 성장의 과정에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의 정확한 돌파를 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똑같이 커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근님 같은 사람들 많아요. 건희님 같은 사람들 많아요. 현재님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 위치, 그 자리, 그 성장의 단계에서 새로운 돌파를 하는 거는 그 닮은 사람들, 그 같은 사람들 모두에게 직접 영향이 가요. 리더십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먼저 한 걸음 더 감으로써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의 리더십이 적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정근님도 적지 않아요. 정근님이 대표가 하고 있는 청년들 엄청 많아요. 정근님이 그 작은 한 걸음을 걷는 거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가서 평가하지 마요. 그리고 이 시간을 마치면서 지금 삶예술학교의 장기적 흐름 안에서 중요한 시점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그거는 얼마 전까지는 제자로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따라오는 과정이었는데, 그리고 그거는 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환점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환점은 멘토들, 스승들의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고서 그거 안으로 점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굉장한 중요한 몇 단계를 거쳤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응원하고,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도 내가 다시 강조하고 싶고, 이거를 고치지 못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자신 안에 아직 남아있는 어린 마음들, 그것이 어른의 자리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만큼 이게 보이거든. 그리고 이것의 텐션도 느껴지고, 아직은 좀 놀고 싶은데, 아직은 좀 소녀로 남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확실히 있는데, 그것이 있는 만큼 또 하나의 다른 충동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거를 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동은, 내가 그 전에 나는 이 정도야, 이 정도만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 넘어서 내가 다른 차원이 아예 있구나.
근데 그 차원에 대해서는 내가 가능할 거로도 생각도 안 했는데 사실은 내가 틀렸구나. 내가 다른 차원으로 어른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구나. 이 변화가 점점 오고 있어요. 과정 중이에요. 그러나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비추어주고 싶고, 그리고 이게 한 사람만, 두 사람만 그렇다면은 또 달라요. 근데 지금 여럿이 그 안으로 진입하고 있고, 제일 표면에 드러나는 거는 사회예술학교 세미나의 안내자, 패컬티로서 이제는 1단계에서 내가 물러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처음으로 내가 한국에 있는데도 나를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제 스스로 이 세미나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세미나 진행은 표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과소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제대로 안내하려면 존재적 어린의 자리에 점점 더 들어가야만 이게 제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 변화를 뒷받치는 이 성장을 계속 하십시오. 이거를 전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공에 대한 다른 정의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성공, 겉으로서 세미나를 잘하고 성공,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공은 아직 사회적 어른 차원에서만의 성공이에요. 근데 존재적 차원으로서 진입하는 거는 차원을 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성공은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은 또한 차원이 달라요. 아무리 사회적 차원에서의 성공, 성취, 더 능력이 개발되는 거, 영향력이 있지만, 존재적 차원으로 진입해서의 영향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고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진입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진입의 초기에는 별로 멋있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도 한동안은 염소점만 짰잖아. 근데 그게 존재적 어른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다 멋있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알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그리고 사회예술학교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말도 하고 싶네요. 그 누구야? 유명한 화가 살아있을 동안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완고. 그 가치와 그 점수, 그 실제를 시간이 걸려서 평가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사회예술학교가 지금 겉으로 별로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참의 자리만 있으면 그 평가는 올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